아내가 멀어져 간다. 아, 진짜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목 디스크 수술 이후 씻지 못해 꼬라지가 말이 아닌 난 아내의 도움으로 목욕을 할 수 있었다. 소변줄에 뭔지 모를 링길줄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 잘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목욕시키기 위해 아내가 왔다. 아내가 내 헐렁한 병원복을 벗기니 난 순식간에 알몸이 됐다. 이 순간 아내와 남편이 아닌 아내의 아들이 된 느낌이다. 난 의자에 앉았고 아내는 어린 아들을 씻기듯 날 씻기기 시작했다. 샤워기 물을 뿌리면 금방 끝날 목욕이 수술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되고 링겔줄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수건에 물을 적셔 아내는 내 몸을 닦아냈다. 어릴 땐 아파봐야 감기 몸살 정도라 뭐 혼자 꾸역꾸역 할 수 있었고 하루 누워있으면 나았는데 나이 들면서 아프니 감기 몸살 수준이 아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도 난 다행히 아내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쓰러져도 집안에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기에 아내가 날 간병하면서 내 사업체도 운영 중이다. 그래도 다행인 게 만약 내가 노동으로만 돈을 벌었다면 내가 아프면 우리 집안의 수입은 빵원이고 한 달도 못 버티고 우리 가족은 극빈층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코로나 시절 한 달 매출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가게를 지킨 건 진짜 잘한 것 같다. 여하튼 지금 아내가 애들 보고 살림하고 장사하고 그냥 혼자 다 하고 있다. 난 내 아내가 나이 들고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내 아내가 나한테 하듯 날 할 수 있을까? 아내가 병들어 쓰러져도 내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과연 아내를 잘 케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병원 생활을 한 이틀 하니까 병원밥도 지겨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내가 주말엔 집밥을 먹게 해주겠다고 병원으로 도시락을 싸왔다. 밥 먹고 아내는 날 목욕시키고 과일 깎아 먹이고 이게 요즘 아내의 일상이다. 와, 자기가 되게 고기도 발라주다니. 빨리 먹어. 무서워 자기가.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하지? 나 아침 여기 잠깐 들렸다 갈까? 왜? 아, 아니지. 와서 어차피 내가 와도 되는 거구나. 의미가 없지. 그러네. 아내가 초기 연애 시절 날 엄청 피곤하게 해서 그래 결혼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싶었는데 결혼하고 난 그 이상을 받아내고 있다. 목 수술 이후 난 이틀간 누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제일 걱정이 대변이 마려우면 어쩌나 싶었다. 수술 전 그렇게 화장실 가는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병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인지 이 똥이 나오진 않았다. 수술 이후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결국 올게 왔고 간호사를 불러 화장실 좀 갈 수 있냐고 부탁을 했는데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냥 기저귀 줄 테니까 누워서 싸란다. 간병인이 있었지만 난 도저히 누워서 지릴 수 없어서 결국 참기로 했다. 목 보호대와 배변의 고통 때문에 수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픈 상황에서 정말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배변 활동을 스스로 못하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 한 달 전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도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볼일을 볼 때 간호사가 날 부축하고 내 바지를 내려주고 간호사가 오줌통을 잡아준 상황에서 소변을 보는데 낯선 여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소변을 보려니 신경 쓰이고 몸에 힘을 주기 힘드니 소변이 마렵지만 나오지 않는 미치고 팔딱 뛰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바지와 빤스를 내린 난 간호사와 3분을 뻘쭘하게 서 있다 소변을 봤다. 몸이 진짜 아프면 수치심, 부끄러움 뭐 이딴 걸 느낄 새가 없다. 아파도 정도껏 아파야 하는데 내 몸을 내가 컨트롤 못할 정도로 아프면 진짜 답이 없다. 병원에 입원하면 여기선 돈이 많건 직업이 좋건 다 부질없고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 물론 병원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내 몸이 아프면 비싸도 고통을 잊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수술 당일 수술실 들어가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좋게 8, 9명이 누워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고 누워서 보는 수술실 환경은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좀 더 삭막한 느낌? 과연 수술 이후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쩌지? 두렵고 불안했다. 아침 8시 마취가 시작됐고 한 10분 잔 것 같은데 깨어나 보니 낮 1시. 수술 이후 아침까지 힘이 풀리고 감각이 없던 다리에 감각이 느껴졌다. 수술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빨리 회복만 하자. 수술이 끝나고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후 의사선생님을 다시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인간이 아닌 구세주처럼 보였다. 병원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 고쳐서 나갈 수 있는 사람과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길 바라는 사람. 나는 고쳐서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몸은 예전 상황으로 되돌릴 순 없다. 아프기 전 100이라면 지금은 한 87에서 90 정도? 앞으로는 힘쓰는 일은 못할 것 같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몸 신체 일부가 없는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주 본다. 그래서 돈과 시간이 들어도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면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두 발로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한 절반 되나? 나도 수술 이후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몰라 이곳에 있게 됐다. 내 병실엔 당뇨인데 뇌에 혹인지 종양이 있어 수술을 앞둔 남자.
한쪽 눈이 실명된 뇌졸중 의심 환자와 42살의 뇌졸중 환자가 있었다. 뇌졸중 의심 환자는 운전 중 갑자기 몸이 이상한 증상이 와서 차를 세우고 119를 타고 왔는데 이미 뇌 일부분이 망가졌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뇌 일부분이 망가졌고 한쪽 시력으로 운전하는 건 위험하다 말하는데, 이 환자는 30대 중후반 나이로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곧 결혼을 앞둔 듯한데,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한테 운전을 하지 말라니 자신의 몸보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는 듯 싶었다. 42살의 뇌졸중 환자는 집안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오늘 뇌졸중으로 쓰러져 실려왔다. 머리에 종양이 있는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당이 잡히지 않아 인슐린을 맞는 상황에서도 물 대신 콜라를 마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고, 뇌졸중 환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배변을 침대에서 해버려 병실에 냄새가 진동했다. 42살 뇌졸중 환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의식은 있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세요? 왜 울어요? 울지 마요. 눈물만 흘리는 뇌졸중 환자에게 조선족 남자 간병인이 다가가 울지 말라면서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아줬다. 42살 남자한테는 최고의 전성기인 시절인데 뇌졸중이라니 안타깝다. 마흔두 살 뇌졸중 환자를 보니까 3년 전 죽은 우리 형 생각이 났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던 우리 둘째 형은 3년 전 대동맥 파열 뇌출혈로 방안에 쓰러졌고 약 10여일이 지나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우리 형도 분명히 쓰러지고 한동안은 의식이 있었을 텐데 쓰러지고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고독했을까.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도 길 가다 쓰러졌는데 난 남대문 시장 사람 많은 곳에서 쓰러져 바로 병원에 실려왔다. 쓰러져도 누군가에 의해 발견된 자는 살 것이고 그게 아니면 고독사로 가는 거다. 대체로 가족이 쓰러지면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간병인이 환자를 돌본다. 이런 말하면 그래, 결혼해서 가족 있어도 모른 척하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분명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길래 매사에 저런 식인지. 정말 형제나 내 가족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날 돕지 않을까? 난 그렇게 매정한 가족을 본 적이 없다. 간병인이 없는 환자는 대부분 부모나 자식, 아내가 환자를 간병하고 있었다. 정말 결혼 안 하고 현 가족한테 그 어떤 기대를 1도 안 한다면 돈을 존나 많이 모아두고 돈이 없으면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도 간병인을 쓸 정도면 그 사람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고, 진짜 간병인을 쓸 상황이 아니면 가족 중 한 명이 하루 종일 붙어서 간호한다. 나도 수술 직후 아내가 애들을 보고 사업체를 봐야 해서 3일 간병인을 썼는데 하루 24시간 비용이 13만 5천 원이었다. 보통은 24시간에 15만 5천 원 정도고 간병인은 기본 3일 이상 써야 했다. 난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싸서 놀랐다. 24시간에 13만 5천 원이라니. 현재 간병인 거의 대부분은 조선족이다. 어떤 한국인이 24시간 있으면서 환자 대소변 받아내고 환자 씻기고 하는 일을 15만 원 받고 하겠나. 물론 나 같은 걸어다니는 경증 환자는 간병인 입장에서 땡 잡은 거지만 간병인이 붙는 대부분의 환자는 걷질 못한다. 만약 한국인을 쓴다면 최저시급만을 적용한다 해도 24만 원이다. 야간할증, 주유수당 뭐 이런 게 다 붙으면 조선족 쓸 때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하지만 보통 사람 입장에선 13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저 돈마저도 부담스럽다. 내 주변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년을 간병인을 썼고 간병인 비용으로만 1년 동안 5천만 원 쓴 사람이 있다. 그리고 모든 간병인 다 잘하는 게 아니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간병인은 다른 데 가서도 잘하니까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좀 잘한다 싶은 간병인은 붙잡아두기 쉽지 않다.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휴일에도 간병인을 부르면 일당은 더 비싸진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것 같았다. 인터넷 온라인 상에는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을 쫓아내야 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한국인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일용직 다닐 때도 한국인은 편한 일을 시켰고 외국인은 가장 힘든 일에 배정받았다. 외국인마저 없으면 공장은 일이 있어도 가동을 멈추고 문을 닫아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말하면 월급을 많이 주면 한국인도 일한다 말하는데 솔직히 300만원, 400만원 줘도 현장을 가서 보면 여기서 일하다가 병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제조업 특성상 영업이익이 낮아서 월급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직원의 복지나 일터의 환경이 깨끗할 수 없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중국 물건을 쓰지 국산을 쓸 이유가 없다. 우리가 그나마 이 월급 받으면서 지금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외국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공산품을 수입해 쓰기 때문이다. 지금 공산품 가격은 내 20대 시절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내가 중고딩 때도 기본 티가 2, 3만 원이었다.
병원 입원해 있을 때 나이 많은 환자가 변을 못 보니까 조선족 여자 간병인이 손가락으로 변을 파냈다. 난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했지. 월 500만 원 줘도 저거 못한다. 나왔어. 내가 장갑 끼고 좀 파줄까? 24시간 환자 옆에 서서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병인은 한번 병원에 들어오면 며칠을 머무르고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짐을 가지고 다닌다. 뇌졸중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때마다 물통을 3개 받아와 씻기고 시간에 맞춰 약을 처방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욕창이 생기지 않게 살펴보고 중증 환자 간병인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정말 간병인이 대단하고 존경심이 들었다. 저런 간병인이 있으니까 남은 가족의 일상을 유지하는 거다. 친구들이 내 병문안을 왔는데 친구들 중엔 결혼도 안 하고 실손 보험도 없는 애들이 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혼자 살면 돈 잘 모일 것 같죠? 그건 화이트 칼라나 전문직 또는 기술직들 이야기고 보통의 블루칼라 직종이나 단순 노무직은 월급이 애초에 많지 않고 또 혼자 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혼자 사니까 혼자인 사람을 자주 만나니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모아요. 날 면회온 친구들은 닌겔줄을 주렁주렁 달고 여기저기 걸어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저렇게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심란한 듯하다. 돈이 있건 가족이 있건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불안하죠. 보통 40줄 넘어가면 뭔가 하나씩 병을 달고 산다. 지금이야 당장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 몸이 뭔가 이상해지는 걸 느끼고 있다.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싶지만 솔직히 뭔가 나올 것 같아 두렵다. 젊을 땐 남의 불행이나 아픔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젠 자신의 가족, 친구들이 아픈 걸 자주 보게 되면서 이게 남일 같지 않다. 최근 들어 내 친구의 부모님들도 노안으로 여기저기 몸이 아프니까 형제도 없고 결혼도 안 한 내 친구는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려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부분 20대 때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흔한 실손보험조차 들지 않아서 이제는 아프면 진짜 막막하다. 돈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가족도 없는 애들한테 최소한 실손보험이라도 들라 말해도 말을 들어 처먹질 않는다. 내 친구 중에 모아놓은 돈도 없어 실손보험도 없는데 암에 걸린 친구가 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뭐 도와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뜻 연락하기도 그렇다. 한 달 전 내가 길에서 쓰러진 후 응급실에 실려와서 각종 검사를 받고 다음날 퇴원할 때 아내는 내 사업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난 혼자 퇴원 수속을 밟았는데 난 당시 걷는 게 쉽지 않아 휠체어를 탔다. 간호사가 보호자가 없냐며 여러 차례 물었고 보호자가 못 온다고 하니까 병원 내 남직원을 불러서 날 가리키면서 보호자가 없는 환자니까 잘 좀 모셔달라 말하는데 좀 기분이 그랬다. 아내가 내 사업장을 봐야 하기에 병원에 못 온 건데 그냥 이 잠깐 보호자가 없는데도 기분이 이런데 진짜 아파서 나 혼자 다 해야 한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내가 병원 퇴원하는 날에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중년의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눕혀 병실에 들어왔는데 회사 동료는 입원한 걸 보고 돌아가려고 하자 병원에서는 보호자나 간병인 옆에 꼭 있어야 한다면서 다른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라면서 회사 동료가 집에 가려는 걸 한사코 막았다. 환자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 부를 가족이 없다면서 침대에 누워 난감해하고 있었고 간병인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데려온 회사 동료가 병원에 남기로 했지만 대충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니 회사에 할 일이 많은 듯 보였다. 여하튼 방금 실려온 환자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회사 동료가 보호자로 남아있으니 엄청 미안해했다. 젊은 여러분, 나이 들고 혼자인 삶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결혼이 뭐 꼭 답은 아니라고 말들 하는데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일반인이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매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 주변에 가족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나이 들고 젊은 시절 타이밍을 놓쳐 혼자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젊을 때 포기하지 말고 노력은 해보세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친구들 보면 가족이 없으니까 지인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저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과 비용도 결코 작지 않아요. 나도 어릴 적 여자한테 치이면서 혼자 사는 멋진 싱글 라이프를 꿈꿨어요. 1년 넘었다. 1개월 안 했고. 여기 기록할 게 생각보다 많네. 당시 내 계획엔 내가 늙지도 아프지도 않고 내 친한 지인들이 영원히 내 곁에 남아있을 거란 설정이었고 20대 때는 막연히 중년이 돼도 지금하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는데
30대 중반 이후 체력은 빠르게 떨어져 만사다 귀찮고 내 곁에 평생 있을 것 같던 지인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솔직히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탁하기도 부담스러워요. 40줄 넘어서는 여러 성인병에 걸려 약을 달고 살고 그리고 벌써 내 지인들 중엔 암에 걸리고 30대 중반에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돈도 필요하지만 나이 들면서 병원, 장례식장 갈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인간적인 교감, 정서, 이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나도 결혼 전에는 무조건 돈이 우선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가족을 이루고 나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빚 때문에 돈 없는 거 여러분도 다 잘 알잖아요. 난 우리나라가 너무 돈 거리는 게 좀 안타까워요. 나도 어릴 때 돈만 있으면 이쁜 여자친구도 만들고 내 인생도 늘 행복하겠다, 돈이 우선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 주변에 좋은 직장, 돈이 있어도 가족을 못 만들고 좋은 친구도 못 사귀는 사람을 보면서 돈은 필요하지만 만사형통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아는 형님들 그리고 내 구독자들 중에 젊은 시절 돈 때문에 결혼할 여자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들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전 여자친구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없는 현실에 그냥 그때 좀 부족해도 결혼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주말에도 아내가 병원에 왔어요. 날 목욕시켜주러. 오늘도 아내 덕에 개운하게 잠을 잘 수 있겠네요. 날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내와 연애 시절 포함 근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내가 돈 없고 힘들고 아플 때 날 지켜주고 간호해준 아내를 보면서 앞으로는 별거 아닌 일로 절대 화 안 내고 무조건 져주기로 마음 먹었다. 진짜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 병원에 입원해보니 뇌졸중의 무서움을 알았고 나이 든 어른들이 왜 그리 건강 하는지 이젠 알 것 같았다. 여러분들도 운동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